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나침반 기준금리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드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축통화의 역사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는 스페인 달러라는 은화가 은본위제로 활용이 되었고 19세기부터는 금본위제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달러화를 사용하게 됐어요. 미국의 달러화를 사용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금지라는 법을 발표하면서 달러는 1971년 전까지는 금과 교환이 됐었지만 71년 이후에는 교환이 되지 않는 불태환 화폐가 됐고요. 불태환 화폐는 피아트 머니라고도 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숫자로 지폐로 돈을 프린팅하면 그게 바로 장부상의 가치가 돼버리는 그런 통화 시스템에서 현재 살고 있고 아무래도 정부가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화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립토 커런시나 CBDC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는 페드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기축통화의 유동성을 만들면 전 세계의 자산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는 페드의 통화 정책을 투자의 나침반으로 삼고 투자에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적 자산 배분의 경우 통화 사이클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를 편성하여 투자할 수 있지만 동적 자산 배분은 통화 사이클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어요. 페드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한 참고 모형으로 코스트라인 달걀 모형을 쓰면 편리한데 페드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금리 인상기, 금리 고점, 금리 저점, 금리 인하기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코스트라인 달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그림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코스트라인 달걀 그림에 최근에 FOMC에서 일어난 통화정책 사이클의 이벤트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코스트라인 달걀 모형을 보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세로축이 기준금리인데 가장 위에가 기준금리 고점이고 가장 아래가 기준금리 저점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으로 시간과 기준금리 사이클이 흘러가는 거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했죠. 그때가 D고 쭉 제로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다가 2021년 11월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됐고 2022년 3월 FOMC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까지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가서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기의 막바지에 있고 막바지라고 보는 근거는 기준금리 인상하자마자 한 달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앞으로 조만간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 7월 7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만 봐도 미국의 GDP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도 잦아들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준금리를 무리해서 올릴 수 없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고 유지하게 되면 금리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기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고 현재 시점은 금리 고점을 앞두고 있는 거고 2018년 말과 기준금리 사이클상 비슷한 시점이에요. 2018년에도 2015년서부터 기준금리를 쭉 이어오던 거를 18년 말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고 2019년에는 유지하다가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금리를 조금 낮췄는데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제로까지 급하게 낮추게 된 과거가 있죠. 그래서 2018년 말과 기준금리 사이클상 비슷한 시점이라는 거고 현재 가장 저평가된 자산은 많이 하락한 성장주나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많이 하락해서 미국 장기채나 미국 채권들이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앞으로는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제 위기도 올 수 있는데 경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위기에서 해칭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다시 TLT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2018년에도 보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니까 TLT는 하락했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2018년 이후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자 TLT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오자 시장에 패닉이 빠졌을 때 TLT는 급격하게 고점을 찍었었죠. 그 이후로 시장이 안정화되자 TLT는 경제 위기가 오기 전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가 금리가 인상된다는 작년 말부터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거죠. 앞으로는 여기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기준금리를 올릴 여지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TLT도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형성하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금리 고점에 다른 순간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 바로 TLT가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가격이 낮을 때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앞으로 나중에 닥칠 경제 위기 때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 TLT가 상승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보험의 역할로 TLT를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TLT나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적합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자산들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년 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 유튜브 영상이 좀 짧고 부족하더라도 자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업로드를 해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천천히 이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